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 개인적인 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저평가, 저밸류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계속 빠져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작전 리포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가격의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을 보실 때에 시간의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5월 이전부터 제가 일희일비의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기진맥진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을 들어서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로 인해서 이제는 포기자들이 속출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을 시작할 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시작되는 시기에는 뭔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시장을 볼 때에 이제 현재 시점 위치,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투자자로서 경기가 또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조정 어마어마하게 받았고요. 연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조정의 초입 국면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조정의 후반부, 하반부로 보이시는지 그 두 개 중에 어디로 좀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나는 인버스로 갈아탄다라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인내심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판단은 적어도 조정의 초입부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랐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보실 때에는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하방이 제한적인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재무적 모멘텀 하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래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요.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꼭 짚어서 작전 리포트 종목들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시장에서는 분산, 분할, 비중의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이 가격 아래에서만 나는 모아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분할에 대한 개념을 꼭 지켜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면 좋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찾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가격적 모멘텀,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하면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전기차를 향해서, 수소차를 향해서, 친환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 대한 매출로 꽉 차 있다 라고 한다면 산업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에서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모멘텀들을 꼭 체크하셔서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장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가져오실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폭풍 속에서도 4분기를 준비할 기업. 벌써 4분기를 준비하는 기업인가 봐요. 첫 번째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적용 최대 수혜주. 일단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따라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걱정과의 같습니다. 전쟁. 네. 저는 사진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 인형들의 이름이 네. 걱정 인형이라고 합니다. 뭐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은 인형들에게 맡겨놓고 네.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저는 감이 안 잡혀요. 네. 뭐 보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뭐 걱정 인형과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 조금 잡힐 것 같은데요. 오늘의 네. 종목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사실 보험 관련주가 언젠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메리츠 화재를 가져오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네, 앞서서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1년도 3월부터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2월까지 적극적인 자사주 취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5차례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총 취득 규모가 4,100억 원에 달합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가 56.3%, 자사주 13%, 우리사주 3.6%.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통주식수가 27% 내외고요. 그중에 5%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년도부터 순이익의 10%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4,100억 원까지 늘려온 모습들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환원율, 주주 환원 정책을 펼 때에 올해 연내에도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 조금 높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IFRS 17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험사의 부채를 추정할 때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준비금의 가치와 그리고 보험사가 잠재적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가치를 추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베타,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금리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여태까지는 부정적인 새 국제 회계 기준으로 해석을 하다가 금리가 2014년도 수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더욱더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새 국제 회계 기준에 있어서 수혜가 전망이 될 것으로 결론이 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IFRS 17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연도 4분기부터 하나하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IFRS 이 17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교는 4분기부터 좀 되는데 그때 보험사 업계 전반에 있어서 주가 리레이팅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 이전에는 부채가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새 회계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주가 리레이팅 그때는 나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호재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이익률을 좀 보고 싶습니다. 손해보험사 상위 기업들의 투자 이익률이 3% 정도 전후로 보여지는데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을 넘어서 4%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왔고요. 타사 대비 자기자본 이익률, 투자 지표죠. IFRS 17을 적용을 했을 때 이 투자 수익률이 좋은 기업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메리츠 화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익률은 4%대를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세도 19년도 바닥부터 22년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순이익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 코로나19가 끝나고 리오프닝,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 나들이객도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조금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비중이 적은 손해보험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가의 호재잖아요. 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그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이 후에는 좋을까요? 패시브 자금들이 네. 주가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대부분 이렇게 편입이 됐을 때는 네. 호재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새 회계년도 변경 표준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메르츠 화재의 RO인데요. 20년도부터 17, 26, 31, 31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타사, 삼성화재부터 현대해상까지 ROE를 보면 10 미만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22년도에 삼성화재가 7.1, 23년도에 6.9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9.2, 9.3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반면 메르츠 화재 같은 경우는 22년도 ROE가 31.6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수익성 지표가 30% 이상인 곳은 업계 최고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의 기존 이익이 좀 더 좋게 보이는 회계 기준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당금에 있어서도 우상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경쟁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경쟁상 대비했을 때 얼마나 저평가가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방금 전 ROE로 좀 말씀을 드렸고 투자 지표를 보았을 때 30배와 10배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새 국제 회계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할 것 없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시간상 가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메르츠 화재의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좀 열어놓고 보면요.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때에 최하단부에 한 선을 긋고 그 선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동그라미마다 왔을 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121선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국면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하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 매력적인 포인트로 하나하나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제가 미리 대본을 넘길 때에 가격을 매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5,000원 이하로 왔을 때는 좀 모아가시자라는 말씀 의견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를 대비하는 보험사 중에 하나로 메르츠 화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자는 말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36,000원대인데 지금 매수가 35,000원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리고 주가 지수가 연저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장이 출렁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되면 또 반대 매매와 투매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를 해야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는 작전 리포트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여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왔을 때에는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이구나. 그것을 다 감안하고 제시해드리는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메리츠 화재였고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장 이야기도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건 포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어떻게 해봐야 될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가감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저 혼자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앞서서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로 가고 있는데 내연기관 부품으로 가득 차 있는 기업들은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다시금 시장에 눈에 띌 때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할 지점, 그때 다시 우리가 그 기업은 살펴보아야지 지금 그 기업을 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어 라는 계획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에 산업의 방향성,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은 시장의 성장성,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만 꼭 체크를 하신다면 포트폴리오 좀 단단하게 지켜가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장이 회복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때에는 다소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접근 매력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고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을 좀 챙겨보셔서 지켜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 포트에서 제외할 건가. 하지만 지수가 최저점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좀 참아보시자. 적어도 FOMC 회의 결과를 보는 16일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허반석 전문가와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대응 현재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